최근 잇따라 터진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그리고 이른바 드루킹 사건. 문재인 대통령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를 하락시킬 요인이 될까요? 또 다가올 남북정상회담, 이거 국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그 민심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 오늘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뭐 큰 변화는 없죠? 네,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이 더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예. 이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고 19일 발표한 조사. 오늘 발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1,502명. 이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이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이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 응답률은 4.4%.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긍정 지지율 67.6%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오히려 한 주 전에 실시된 조사보다도 소폭 상승한 결과입니다. 올라갔어요? 네. 뭐 그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예. 이 부정평가도 조금 올라갔는데 27.9%로 나타났습니다. 그 67.6%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매우 높은 지지율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 취임 1주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최근에 가장 핫한 아마 의혹이 논란이 이 드루킹 논란일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 영향받지 않겠나. 이 한편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얼마만큼 이런 이 의혹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물론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아주 뜨거워졌던 이 마지막 조사 시점으로는 마지막 날인데 18일 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68.7% 일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6일에서 18일 조사라고 하는 거는 드루킹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드루킹 사건은 조금 더 전개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요. 여론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일단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계된 걸 먼저 보거든요. 그다음에는 어떤 의혹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아, 예. 지금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난 2년간 동안.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의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또 시시비비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 또 팩트가 어떤 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 부분을 지금은 이제 국민들은 보고 있는 단계이고 이 드루킹 이 논란과 관련된 부분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랐다는 것은 대통령의 오히려 국정 수행과 관련된 부분은 좋은 평가를 나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결과를 보면은 가장 최근에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달되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나름의 성과가 있겠다. 또 실질적인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조사 기간이 16, 17, 18, 요 3일 사이가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평양에 갔다더라. 네. 김정은을 만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진 날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남북한이 종전을 얘기한다는데 난 그걸 축복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던 그날들이거든요. 네. 그건 영향을 좀 미쳤겠죠.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뭐 막말을 마구 쏟아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국민들에게도 악명이 높은데 예. 이 북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의혹인데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았겠느냐는데 우리가 또 일견 따져보면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큰 이벤트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한다면 또 지지층들은 결집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결집. 그 부분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김기식 낙마 드루킹 사건 이것은 대통령 지지도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 미치지 않았다.
네. 이거로군요. 정당 지지도도 변화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관련된 인물들이 소속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관련성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우리가 뭐 사실 확인 관계는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의혹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지금까지 여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걸 봐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53.2%. 일주일 전보다 또 올랐어요? 일주일 전보다도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갔어요? 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1.4%로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 바른미래당이 6.2%, 정의당이 4%, 민주평화당이 3.4%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부동층은 또 이 9.4%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결집 효과. 예. 의혹들이 아주 치명적이라면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론의 흐름을. 그런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 관련 의혹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뉴스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시기라면 오히려 결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집 효과.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건 30, 40대입니다. 30, 40대가 결국 이런 의혹을 정말 치밀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 보고 있는 30, 40대가 감정적으로 흐르내는데 이제는 이런 사안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치밀하게 보고 있다. 네. 이제 반대로 또 야권의 공세가 안 먹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권에서 댓글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니까 과거 국정원 댓글하고 똑같은 것이냐 공격하는데 거기에 오히려 30, 40대 우리 국민들이 좀 반감을 갖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관련된 의혹이 이제 앞으로 더 확장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들어가 보면 이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 관련된 검색어를 넣어보면 뭐 드루킹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가 지금 상당히 높고 남북 정상회담도 높은데 드루킹이 오히려 더 높을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관심은 높은데 과연 그렇다면 이 관심 자체가 이 관련돼서 진실이 밝혀지는데 관련된 인물이나 대통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이걸 감추려고 하느냐 그건 아닌 것이거든요.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 잘못된 것이 나온다면 그 잘못과 관련된 쪽의 처벌은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을 이야기할 때는 그 특검에 대해서 뭔가 숨기는 게 많다면 특검에 대한 이 국민들의 여론도 힘이 실어지는데 지금은 과연 그게 얼마나 감추고 있느냐 쪽으로 여론이 형성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직은? 네, 아직은요. 물론 야권은 지금 경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공격하는데 아직은 민심에 그렇게까지 퍼지고 있지는 않다. 네. 그런 얘기고. 지금 근데 쭉 정리해 주신 문 대통령의 한 거의 3분의 2 이상 되는 지지도 그리고 집권 여당의 절반이 넘는 지지도가 이게 한두 달 이전하고 쭉 비슷한 추이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르락내리락이 심하지 않죠, 지금. 거의 등락폭이 없을 정도인데요. 지난 이 대선 이후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물론 뭐 1월 중에는 뭐 20대들의 뭐 남북 이 평창올림픽 단일팀 관련해서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영향을 받긴 했지만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지율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대통령보다 더 나은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들고 나왔을 때 지지율이 옮겨갈 수 있거든요. 또는 그런 대통령의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났을 때도 지지율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안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안 없는 지금의 이 야권의 어떤 이 정치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론이 옮겨가지는 못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정당 지지도도 우리 정치 구조에서 이 양당, 거대 양당의 지지도가 이렇게 5대2 정도로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게 거의 1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있나요?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거의 또 선거가 다가오면 비등비등했었어요. 항상 그랬었는데. 물론 과거에 우리가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지지율이 확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기에 2004년 총선의 경우에는 이 탄핵의 후폭풍이 매우 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열린 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밀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2010년 지방선거도 그랬거든요. 또는 2014년도 세월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당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이 참패할 가능성도 있다. 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이 선거를 앞두고는 각각의 지지층이 결집돼 있는데 지금은
이 보수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힘을 잃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로 보여집니다. 한 1년여 5대2의 정당 지도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있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럼 그것이 그 지도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도가 남은 50일 사이에 급 요동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어떤 변수를 찾을 수 없죠. 물론 뭐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을 볼 때는 집권 초반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견고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할 때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물론 네. 이 표현이 얼마만큼 적합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권 초반이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힘이 실려 있고요. 또 여당에게 힘이 실려 있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에 특별하게 우리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영향을 주었던 게 안보 이슈인데 지금 안보 이슈가 남북 관계가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대통령한테 긍정적으로 기여하죠. 대통령의 지지율에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예. 남북 관계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전혀 예상하기 힘들 정도의 허리케인급 비리가 있다. 맞아요. 그런 경우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결국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대통령의 집권 중후반기를 잘 관리하냐. 또 경제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얘기고. 장기적인 이야기인 거죠. 네. 지방선거 앞두고서는. 지방선거 앞두고는 지금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슈가 드루킹일 것이다. 네. 라는 그 정도죠.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견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선거를 볼 때 정한용 앵커께서도 잘 기억나시겠습니다만 2010년에 보면 천안함 폭침이 있었다면 네, 그런데 네. 이것이 안보 이슈가 지방선거를 지배할 것이라는 아니었습니다.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알겠습니다. 기결됐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거의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는 정당 지지도 또 대통령의 높은 고공 지지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보면 지금 각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길 만한 데가 몇 군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직 단체장이 있는 곳도 뭐 5-6군데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론조사 지표로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층이 그만큼 샤이 예. 보수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지난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냐 그러면 문재인 당시 후보를 투표했다고 하는 응답자들이 훨씬 많을 정도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숨어있는 보수층들이 투표장에 얼마만큼 실제 나올 거냐 실망스러워서 아예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전통적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인 부산 또 영남 지역은 그래도 이 자유한국당의 견고한 조직력이 좀 버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인천, 경기, 서울, 수도권은 어때요? 수도권은 상당히 불리한 환경인 거죠.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고 또 네. 후보들도 아주 경쟁력을 갖추기도 쉽지 않은 구조가 지금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과거의 인물들이 그대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이런 경우들도 새로운 흥미를 또 관심을 끌어내기는 그러지 힘들다는 못한다. 점에서도 이 흥행으로 또 지지율을 더 훨씬 더 증폭시키기에는 좀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영남권은 아까 뭉뚱그시였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대구 경북과 부울경은 또 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이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또 이 최근에 이 지역들의 유권자의 성향이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부산을 보면 네. 부산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득표가 더 높았던 곳입니다. 조금일지라도.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부산, 경남은 저는 상당히 박빙. 높다. 이것은 박빙. 과거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상당히 좀 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요. 네. 반면에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여기는 우리 지역이다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그렇죠. 정당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 선거 지역적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외의 정당이 광역단체장을 당선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지지율도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더 큰 이유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누구를 내보낼 사람이 적당하지 않다. 사람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뭐 너무 이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최소 몇 군데에서 몇 석? 지금은 글쎄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오히려 이 더 분명한 목표를 정한다면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있는 현직이 있는 곳에서 사수를 하는 것, 수성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정치가 변하는 것처럼 생물인 것처럼 선거도 또 생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몇 가지의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민심 읽기를 함께 해봤네요.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